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 하루 즐겁게 잘 지냈나요? 헨리의 동화나라.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잠들기 전에 들으면 좋은 이솝우화 이야기를 들려줄 거예요. 이 이야기들은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내려오던 이야기예요. 너무 오래돼서 누가 맨 처음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그런데 2000년도 더 넘는 옛날에 그리스에 살던 이솝이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들을 글로 정리했다고 해요. 그럼 헨리가 우리 친구들 잠 잘 들 수 있게 이솝우화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해와 바람. 북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힘자랑을 하고 있었어요. 바람이 바다의 입김을 후 불어 파도를 일으키자 바닷물이 물보라를 튀기며 출렁출렁 사납게 날뛰었어요. 바람은 마치 아이가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것처럼 짓궂게 배들을 마구 집어던졌죠. 바람이 으스대며 소리쳤어요. 똑똑히 보라고. 난 내 마음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지. 그러자 하늘 높이 떠있던 해가 바람을 지켜보다가 피식 웃음을 터뜨렸어요. 해는 가소롭다는 듯이 생각했어요. 저 녀석 좀 보게. 잘난 체하고 으스대는 꼴이라니. 정말로 나보다 자기가 더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 거야? 힘이 세다는 게 뭔지 잘 모르는 모양이군. 그러고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 말했어요. 넌 자꾸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하는구나. 누가 뭐래도 태양이 내가 세상에서 가장 힘이 세다고. 그러자 바람이 놀리듯이 대꾸했어요. 그래? 그럼 이걸 좀 보시지. 바람은 큰 소리를 치며 당장 땅으로 내려가서 나뭇가지를 획 잡아당겼어요. 그러자 나무들이 고무줄처럼 팅 하는 소리를 냈지요. 바람이 어느 집의 지붕을 쓸고 지나가자 벽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바람은 재미삼아 시청 건물까지 와르르 무너뜨려 버렸답니다. 해가 코웃음을 치며 물었어요. 그게 전부야? 바람이 맞받아쳤어요. 채, 난 아직 시작도 안 했어. 그럼 시합을 해보는 게 어때? 네가 나보다 얼마나 강한지 보여줘봐. 하긴 하루 종일 하늘에 떠 있는 것 말고는 네가 뭘 할 수 있겠니? 해가 대답했죠. 시합을 하자고? 아주 좋은 생각이야. 어디 보자. 해는 저 아래 세상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어요. 그때 길을 걷고 있는 남자가 한 명 보였어요. 남자는 배낭을 메고 바다 근처에 난 길을 따라서 걸어가고 있었죠. 해가 제안했어요. 저 남자의 옷을 먼저 벗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할 수 있겠어? 바람은 자신만만하게 대답했죠. 그거야 식은 죽 먹기지. 게으른 해님아, 잘 보고 배워두라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똑똑히 봐. 바람은 재빨리 남자를 향해서 스르륵 불어가서는 남자의 목도리를 잡아당겼어요. 처음에는 장난처럼 살살 잡아당기다가 갑자기 휘잉 하는 소리와 함께 목도리를 바람에 실어서 멀리 날려보냈죠. 돌아와! 남자는 크게 소리를 질렀어요. 목도리를 따라 달려가 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죠. 바람이 목도리를 나무에 칭칭 감아버렸거든요. 바람은 깔깔거리면서 웃었어요. 다른 솜씨도 보여주지. 바람은 남자의 머리에 있던 모자를 휙 잡아채서는 힘도 별로 들이지 않고 바다로 날려보냈어요. 바람이 으스대며 말했어요. 내가 쉽다고 했지? 해는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죠. 아직 마무리를 하지 않았잖아. 바람은 자신만만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람은 남자에게 다시 가서는 얼어붙을 듯이 강한 숨을 몰아쉬며 남자를 밀어붙였어요. 남자는 이리저리 마구 휘청거렸어요. 입고 있는 외투가 펄럭펄럭 날려서 마치 새파란 날개를 단 것만 같았죠. 외투는 곧바로 찢어져 나갈 것 같았지만 남자는 두 손을 마구 휘저으며 외투자락을 잡아주고 단단히 붙들었어요.
바람은 뺨을 잔뜩 부풀려 훨씬 더 세게 숨을 내뿜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강하게 불면 불수록 남자는 옷자락을 더 단단하게 붙잡을 뿐이었죠. 바람은 잠시 멈추고 숨을 가다듬었어요. 남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고 재빨리 가방에서 더 많은 옷을 끄집어내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장갑을 끼고 외투까지 하나 더 꺼내서 껴입고는 목까지 단추를 채웠죠. 해가 웃으며 말했어요. 네가 할 일은 끝났어. 이제 내 차례야. 바람은 콧방귀를 뀌었죠. 흥! 그러고는 마지못해 뒤로 물러났답니다. 해는 부드럽고 따뜻한 빛을 품었어요. 남자는 재빨리 장갑과 겹쳐 입었던 외투를 벗었죠. 해는 만족스러운 듯 희죽 웃더니 땅을 향해 뜨거운 빛을 쏘아보냈어요. 그러자 공기가 불타는 듯이 뜨거워졌죠. 남자의 얼굴이 점점 더 빨갛게 달아올랐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하나둘 맺히기 시작했어요. 남자는 애타는 눈빛으로 반짝거리는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옷을 모조리 벗어버리고는 밀려오는 파도 속으로 발가벗은 몸을 던졌답니다. 해가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거봐, 내가 쉽게 이겼지? 네가 아무리 힘들게 씩씩거리고 헉헉대며 숨을 내뿜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잖아. 부드럽게 달래는 것이 더 좋다고. 바람은 화가 나서 콧방귀를 뀌었죠. 그래, 네가 이겼어. 그런데 난 조금 더 놀아야겠어. 바람은 남자가 바다에서 헤엄을 치는 동안 남자의 옷을 멀리 멀리 날려버렸답니다. 사자와 조각상.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멋진 신사 모자를 쓴 남자가 소리쳤습니다. 지기 서커스단이 왔습니다. 사자가 불타는 고리를 통과하는 묘기를 보여드려요. 개가 춤추고 말이 행진하고 원숭이가 재주를 부립니다. 공중고개가 시작되면 놀라서 입을 다물지 못할 겁니다. 어릿광대가 배꼽 잡는 웃음을 드려요. 자, 지기 서커스단이 마을에 왔어요. 남자가 활기찬 목소리로 서커스를 알리자 주위로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어요. 사람들은 커다란 천막과 여름바람에 휘날리는 무지개의 깃발을 보고 즐거워했어요. 그러고는 저녁에 서커스를 보러 오기로 약속했답니다. 천막 뒤에는 쇠로 만든 커다란 우리가 있었어요. 그 안에는 사자가 잔뜩 골이 난 채 앉아 있었죠. 사자는 못마땅한 표정으로 투덜거렸어요. 이 마을 저 마을 돌아다니면서 공연 또 공연이지. 난 서커스가 정말 싫어. 내가 살던 아프리카가 그립다고. 그곳에서는 하루 종일 햇볕이나 쬐면서 누워있곤 했었는데. 그러자 사자를 길들이는 조련사가 버터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사자를 달랬어요. 넌 우리 서커스단 최고의 제주꾼이야. 네가 없으면 안 되지. 네가 고리를 통과하고 공에 올라가서 균형을 잡는 묘기를 보여주면 모두가 감탄을 하잖아. 사자는 서글픈 표정으로 대꾸했어요. 내 기분은 생각해봤어? 내가 공연하는 걸 좋아하는 줄 알아? 그래도 한때는 밀림의 왕이었는데 내가 들판을 걸어다니면 모두가 무서워서 벌벌 떨었단 말이야. 사자는 아련한 표정으로 옛 기억을 떠올렸어요. 어느새 사자의 눈가가 촉촉해졌죠. 하지만 사자의 눈동자에는 한동안 보이지 않았던 위험 있는 눈빛이 어른거렸답니다. 사자는 처음으로 오랫동안 조련사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앞발을 들고 높이 일어서서 멋진 갈기를 흔들어 보였죠. 사자는 굳은 표정으로 말했어요. 다시는 공연을 하지 않겠어. 그러자 조련사가 대꾸했죠. 아하, 그러시겠다. 조련사는 반항하는 사자를 채찍으로 내려쳤어요. 그러고는 우리 가까이 다가가서 말했죠. 안 돼. 넌 오늘 밤에 공연을 해야 해.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야. 아니면 내가 내 능력을 보여주지. 사람은 사자보다 더 강해.
난 너를 내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사자는 코웃음을 쳤어요. 사람이 사자보다 더 강하다고? 참 웃기는 말이군. 내가 사슬에 묶여있지만 않았다면 널 발로 넘어뜨려서 딸기처럼 뭉개버릴 수도 있어. 조련사가 껄껄 웃었어요. 나는 지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넌 우리 안에 갇혀있지.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당연히 내가 너보다 더 강하기 때문이지. 사자는 가소롭다는 듯이 조련사를 노려보았어요. 조련사가 다시 말했죠. 내가 그걸 증명해주지. 조련사는 사자 우리의 문을 열고 채찍을 휘둘렀어요. 그러고는 사자의 사슬을 잡아당기며 명령했죠. 자, 나를 따라와. 사자는 비단같이 부드러운 발을 우리 밖으로 내밀며 중얼거렸어요. 이거 참 재미있겠는걸. 조련사와 사자는 함께 길을 걸었어요. 그러다가 마을을 벗어나 구불구불한 흙길로 들어섰죠. 그 길은 먼 시골까지 길게 이어져 있었어요. 사자가 사슬에 끌려가다 말고 물었어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그러자 조련사가 대답했죠. 내가 태어난 마을로 가고 있지? 둘은 마침내 마을에 도착했어요. 마을에는 여러 갈래의 좁은 길들이 돌이 깔린 광장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광장 한가운데에는 돌로 만든 조각상이 모두가 볼 수 있도록 높은 자리에 놓여 있었죠. 조련사가 조각상을 가리키며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기 봐, 저게 증거야. 사람이 사자보다 더 강하다는 걸 보여주잖아. 사자는 조각상을 바라보았어요. 남자와 사자가 싸우는 모습의 조각상이었어요. 남자가 사자를 밟고 서서 칼을 높이 쳐들고 사자를 찌르려고 하고 있었어요. 아래 깔린 사자는 잔뜩 겁에 질린 표정이었죠. 사자가 피식 웃으며 말했어요. 저 조각상이 진짜라고 생각해? 그럼 사자가 조각상을 만든다면 어떨 것 같아? 수많은 사람들이 사자 발밑에 깔려있는 모습을 보게 될걸. 조련사는 몹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런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조련사는 두려운 눈빛으로 사자를 돌아보았어요. 사자는 무시무시한 이를 드러낸 채 새빨간 혀를 내밀고 있었죠. 조련사는 얼른 뒤로 물러나 떨리는 손으로 채찍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더 휘둘렀어요. 조련사는 사자를 향해서 소리쳤어요. 거기서 꼼짝도 하지 마. 더 가까이 오지 말라고. 조련사는 그제야 사자가 얼마나 큰 동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우리 밖에서 사자는 훨씬 더 커 보였죠. 조련사는 햇빛을 받아 새하얗게 빛나는 사자의 이를 보며 생각했어요. 이가 칼날처럼 날카롭잖아. 조련사는 부드러운 사자의 발에 난 송곳 같은 발톱을 보고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사자는 무시무시하게 웃으며 발톱을 세운 커다란 발을 조련사의 머리 위로 치켜들었어요. 그러고는 커다란 소리로 으르렁거렸죠. 조련사는 재빨리 등을 돌리고 도망쳐버렸답니다. 사자는 오래된 조각상을 한 번 더 쳐다보았어요. 그러고는 살며시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죠. 참 우스운 일이야. 사람들은 거짓말을 꾸며내고는 그걸 믿고 싶어 한다니까. 사자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고는 광장을 빠져나가 구불구불한 길을 지나 탁 트인 시골길로 걸어 나왔답니다. 마침내 사자는 자유를 얻은 거예요. 여우와 황새. 여우는 거짓말쟁이예요. 곰, 까치, 늑대, 까마귀 누구나 다 감쪽같이 속여 넘기니까요. 어느 날 여우 친구 황새가 말했어요. 누구를 속이는 짓은 이제 그만둬. 모두가 다 내 거짓말에 즐거워하지는 않아. 그러자 여우가 대꾸했어요. 무슨 소리야. 모두 다 좋아하는데 다 나를 재미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황새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너를 속이면 넌 그것도 재미있다고 생각할 거야? 여우가 대답했죠. 물론이지. 여우는 문득 황새를 골려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황새에게 말을 걸었죠. 우리 집에 저녁 먹으러 올래? 임금님이나 먹을 수 있는 귀한 음식을 준비해 둘게. 여우의 초대에 황새가 기뻐하며 대답했어요. 정말 고마워. 하지만 황새는 반짝반짝 빛나는 여우의 눈빛은 미처 알아채지 못했답니다. 황새는 여우가 어떤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줄까 기대하며 하루를 보냈어요. 물풀 소스를 끼얹은 개구리 요리일까? 아니야, 허브를 뿌린 싱싱한 생선 요리일지도 몰라. 황새는 점심으로 잠자리 몇 마리만 가볍게 먹었어요. 저녁을 맛있게 먹으려면 배를 비워두어야 하니까요. 그리고 말끔하게 털을 손질하고 부리를 깔끔하게 닦은 다음 6시에 딱 맞추어 여우의 굴에 도착했죠. 여우가 말했어요. 어서 와, 환영해. 얼른 앉으렴 친구야. 음식이 내 입에 맞았으면 좋겠어. 황새는 의자에 앉아 날개로 배를 톡톡 두드리며 말했어요. 기대되는걸. 난 지금 배가 정말 고프거든. 여우는 한껏 으스대는 몸짓으로 납작한 그릇 2개에 군침이 흐를 정도로 맛있는 생선 수프를 담아왔어요. 많이 먹어. 여우가 황새에게 말했어요. 그러고는 혀로 수프를 핥아먹기 시작했죠. 황새는 그릇을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어요. 접시는 너무 얕았고 황새의 부리는 너무 길었죠. 황새는 머리를 이쪽 저쪽으로 움직여 보았지만 수프를 전혀 먹을 수 없었어요. 부리 끝만 겨우 적실 수 있을 뿐이었답니다. 이윽고 황새는 고개를 들어서 여우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다가 우스워 죽겠다는 여우의 표정과 눈빛을 보고 말았죠. 여우가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어요. 이거 정말 미안한걸. 수프가 입에 안 맞는 모양이구나. 그냥 치울게. 황새도 의자에서 일어나면서 차분하게 말했어요. 괜찮아. 이렇게 초대해줘서 참 고마워. 다음에는 내가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싶어. 다음 주 어때? 황새는 시간까지 정한 뒤에 여우의 굴을 나섰어요. 그러고는 조용히 화를 사귀며 혼잣말을 했죠. 여우 이 녀석 어디 두고 보자. 일주일 후 여우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어 황새의 집에 와서 문을 두드렸어요. 어서 와 친구, 들어와서 앉으렴. 황새는 웃으며 말했어요. 여우는 지난번에 황새를 속였던 일을 떠올리며 속으로 빙그레 웃었어요. 그러고는 의자에 앉아 식탁 위에 놓인 기다란 병을 바라보았죠. 여우는 입맛을 다시며 말했어요. 냄새가 끝내주는걸. 황새가 자랑스레 대답했죠. 네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나도 너처럼 수프를 좀 만들어봤어. 신선한 미나리 수프야. 황새는 부리를 병 속에 넣어 후루룩 소리를 내며 수프를 마시기 시작했어요. 여우도 병 속에 주둥이를 밀어 넣었어요. 하지만 주둥이가 너무 짧아 수프에 닿지 않았죠. 병을 들고 마셔보려고 했지만 너무 무거워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여우는 병 입구에 묻은 수프 몇 방울만 겨우 핥아 먹었답니다. 황새는 수프를 다 먹고는 말했어요. 이런, 정말 미안하게 됐네. 맛이 없었어? 여우는 씩씩거리며 따졌어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장난을 칠 수가 있어? 난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러자 황새는 싱긋 웃으며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이제 좀 알겠니? 다시는 친구들에게 못된 장난 좀 치지 마. 사자와 멧돼지. 태양이 점점 더 뜨겁게 내리쬐었어요. 어떤 동물들은 나무 그늘에 앉아 숨막히는 더위에 헉헉거렸어요. 또 어떤 동물들은 점점 더 줄어드는 물웅덩이에서 목을 축였죠. 멧돼지는 자기만 아는 비밀 샘물로 바쁘게 걸어갔어요. 그 샘물은 평지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저 멀리 구석에 있었어요. 아무도 그곳에 샘물이 있는지 몰랐죠.
멧돼지는 목이 바짝 타서 혀를 길게 빼물고 비밀 샘물을 향해서 흙길을 터벅터벅 걸어갔어요. 멧돼지는 생각했어요. 무릉덩이보다 여기서 마시는 편이 훨씬 낫지. 나만의 샘물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 그런데 멧돼지가 샘물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자가 와서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멧돼지가 따졌어요. 여기서 뭘 하는 거야? 이건 내 샘물이란 말이야. 사자는 멧돼지를 향해 으르렁거렸어요. 내가 먼저 왔어. 그러자 멧돼지가 대꾸했죠. 그럼 이제 그만 가주시지? 사자는 이를 드러내며 더 큰 소리로 겁을 주었어요. 멧돼지는 송곳니를 휙휙 휘둘렀어요. 그리고 다음 순간 둘은 맞붙어 싸우기 시작했답니다.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을 멧돼지를 향해 휘둘렀어요. 멧돼지는 뒤로 물러나 돌아서더니 송곳니를 앞세우고 사자를 향해서 달려들었죠. 두 동물은 빙글빙글 돌면서 으르렁거리며 달려들었다가 끙 소리를 내며 다시 몸을 피했어요. 마침내 사자가 말했어요. 내가 포기할 때까지 난 계속 싸울 거야. 멧돼지도 맞받아쳤죠. 너도 마찬가지야. 싸움은 끝이 날 줄 모르고 계속 이어졌어요. 두 동물은 지치기 시작했죠. 멧돼지는 숨을 심하게 헐떡거렸고 사자의 옆구리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졌어요. 둘은 숨을 고르느라 잠시 멈추어 섰어요. 사자가 하늘을 보니 독수리들이 머리 위를 빙빙 맴돌고 있었죠. 사자는 말없이 앞발을 들고 독수리들을 가리켰어요. 멧돼지도 사자가 가리키는 쪽을 쳐다보았죠. 독수리들이 왜 거기에 있는지 알 것 같았어요. 멧돼지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를 죽일 때까지 기다리고 있군. 사자도 고개를 끄덕이며 맞장구 쳤죠. 맞아. 우리 둘 중 먼저 죽는 동물을 먹으려는 거지. 그러자 멧돼지가 제안했어요. 난 독수리의 먹이가 되고 싶지는 않아. 차라리 우리 둘이 친구가 되는 편이 더 낫지 않을까? 사자도 웃으며 대답했죠. 나도 같은 생각이야. 사자가 날카로운 발톱을 감추자 멧돼지는 치켜들었던 송곳니를 아래로 내렸어요. 사자와 멧돼지는 쭈뼛거리며 함께 샘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둘은 한참 동안 함께 물을 마셨답니다. 하늘 높이 날고 있던 독수리들은 둘의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러다 한숨을 내쉬고는 깃털이 빽빽하게 달린 커다란 날개를 퍼덕이며 멀리 날아가 버렸죠. 도시쥐와 시골쥐. 시골쥐는 옥수수밭에 누워 여름 하늘을 바라보았어요. 벌새와 제비가 무리를 이루어 나무 꼭대기보다도 더 높은 하늘을 날아다니고 있었어요. 여름이 끝나면 새들은 아주 먼 곳으로 여행을 떠나겠죠. 시골쥐가 들어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멀고 먼 나라로 말이에요. 시골쥐는 산울타리 아래 작은 오두막집을 향해 타박타박 걸어가며 혼자 중얼거렸어요. 난 떠나고 싶지 않아. 시골쥐는 부드러운 흙벽, 벽난로, 풀로 덮인 푹신한 바닥이 딱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골쥐가 산울타리에 도착했을 때 도시에 사는 친구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서 있었어요. 도시쥐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짜잔! 놀랐지? 여기 오면 너를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정말 오랜만이야. 시골쥐는 기뻐서 활짝 웃었어요. 그러고는 나무로 된 작은 문을 밀면서 말했죠. 어서 들어가자고, 어서. 도시쥐는 나무 말뚝 의자에 앉았고 시골쥐는 친구가 먹을 만한 음식을 찾아서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였어요. 이윽고 시골쥐가 말했어요. 먹을 게 조금밖에 없어. 옥수수 이삭 몇 알이랑 보리 껍질 몇 개뿐이네. 도시쥐는 놀라서 되물었어요. 이게 전부라고? 도시쥐는 실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시골쥐가 다시 제잘거렸죠. 다음 달에는 땅콩과 검은 딸기가 좀 생기긴 할 거야.
도시쥐는 시골쥐가 사는 모습을 보고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고는 다시 입을 열었죠. 친구야, 너 정말 개미처럼 살고 있구나. 나와 함께 우리 집에 가자. 왕처럼 먹게 해줄게. 두 쥐는 함께 길을 떠났어요. 산울타리를 쪼르르 건너고 긴 강둑을 따라 한참을 걸어갔죠. 그리고 마침내 복잡하고 시끄러운 도시로 들어갔답니다. 여기야. 도시쥐는 자기 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두 쥐는 집으로 들어가 부엌으로 곧장 걸어갔어요. 그리고 선반 위로 올라갔죠. 콩이랑 치즈랑 꿀이랑 과일까지 있네. 시골쥐가 소리쳤어요. 시골쥐는 여기저기 폴짝폴짝 옮겨다니면서 음식 맛을 보았어요. 입안 가득 넣어서 오물오물 씹거나 야금야금 갉아먹거나 쭉쭉 물어뜯었죠. 시골쥐는 그러다 말고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다시는 집에 안 갈래. 바로 그때 부엌문이 열리더니 커다란 손 하나가 선반으로 다가왔어요. 시골쥐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어요. 그러자 도시쥐가 외쳤어요. 도망쳐! 어서! 이 구멍으로 들어와! 시골쥐는 수염까지 덜덜 떨며 친구의 뒤를 따라갔어요. 시골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휴! 하마터면 잡힐 뻔했어. 도시쥐는 코웃음을 치며 대꾸했지요. 무슨 소리야? 자, 이제 식당으로 가자. 음식이 차려질 때까지 기다리기만 하면 돼. 맛있는 음식이 눈에 들어오자 시골쥐는 조금 전에 겪었던 무시무시한 일은 금세 잊어버렸어요. 초콜릿 묻은 발로 여기저기 발자국을 찍으며 돌아다니면서 크림을 핥아먹고 과자를 베어 먹었죠. 시골쥐는 행복한 기분에 젖어서 스르르 눈을 감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삐걱, 삐걱, 삐걱. 누군가 마룻바닥을 밟고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더니 문이 덜컥 열리면서 하녀가 들어왔어요. 하녀가 소리를 질렀어요. 아! 여기 쥐가 있어요! 휙휙! 하녀는 들고 있던 빗자루를 휘두르기 시작했어요. 도시쥐는 시골쥐의 귀를 잡아서 의자 밑 안전한 곳으로 끌고 갔어요. 그러고는 다급하게 말했죠. 여기서부터 벽에 난 구멍까지 뛰어야 해. 무슨 수를 써서든 빨리 뛰어. 발에 밟히지 않도록 조심하고. 시골쥐는 달리기 시작했어요. 심장이 콩닥콩닥 빠르게 뛰고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잡힐까봐 무서워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마침내 시골쥐는 구멍에 도착해서 이렇게 소리쳤답니다. 이런 곳을 집이라고 할 수 있겠어? 네가 화려하게 사는 건 나도 인정해. 하지만 이 집이 얼마나 위험한지 생각해보라고. 난 평화롭고 조용한 시골이 더 좋아. 그럼 돌아가려고? 산 울타리 아래에 뚫린 그 구멍 속으로? 도시쥐가 물었어요. 시골쥐는 고개를 세차게 끄덕이며 대답했죠. 잘 있어, 친구. 나는 예전처럼 소박하게 살 거야. 개미와 비둘기. 개미는 목이 몹시 말랐어요. 하지만 개울로 이어진 길은 무척 가팔랐어요. 게다가 개울물도 깊고 물살도 세서 위험했죠. 개미는 갈증을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개울로 조심조심 내려가 보기로 결심했죠. 개미는 땅에 납작 엎드려서는 개울가까지 겨우 내려갔어요. 개울물 위로는 풀잎 한 줄기가 활 모양으로 드리워져 있었죠. 개미는 조심조심 그 풀잎 위로 기어 올랐어요. 개미는 발로 풀잎을 꼭 잡으며 생각했어요. 여기라면 안전할 거야. 그때 갑자기 바람이 휙 불었어요. 개미는 비명을 지르며 풀잎에 매달렸어요. 하지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결국 풀잎을 놓치고 말았죠. 개미는 다리를 바동거리면서 하늘로 휙 날아갔어요. 그러다가 퐁당 하는 소리와 함께 물에 빠지고 말았답니다. 개울물은 개미를 이리저리 실어날랐어요. 개미는 넘실거리며 밀려오는 물살에 빨려 들어가고 말았죠.
개미는 허우적거리며 물살에 떠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겨우 얼굴이 물 밖으로 나오자 참았던 숨을 내뱉으며 소리쳤죠. 물에 빠졌어요! 도와주세요! 아무도 개미의 목소리를 듣지 못할 것 같았어요. 물소리가 워낙 커서 개미의 목소리가 속삭이는 것처럼 들렸거든요. 하지만 고개를 들어보니 머리 위에서 비둘기 한 마리가 날고 있었어요. 비둘기는 개미를 도와줄 방법을 찾는 것 같았어요. 비둘기는 가까운 나무로 날아가 큰 가지에서 장가지를 꺾어서 개울을 향해서 빠르게 내려왔어요. 그러고는 장가지를 아래로 살며시 떨어뜨렸답니다. 개미는 있는 힘을 다해 헤엄쳐 가서 나뭇가지를 붙잡았어요. 개미는 나뭇가지를 타고 바위 옆을 빠르게 스쳐 지나가더니 폭포 아래로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잔잔한 개울가에서 멈추어 섰죠. 개미는 나뭇가지를 놓고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어요. 마른 흙을 다시 밟게 되자 안도의 한숨이 절로 나왔죠. 개미는 다행스러운 마음에 땅에 입을 맞추었어요. 그러고는 힘없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휴, 겨우 살았다. 비둘기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꼼짝없이 물에 빠져 죽을 뻔했어. 정말 착하고 고마운 비둘기야. 개미는 비둘기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하지만 비둘기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 대신 어떤 남자가 개울가에 서 있었죠. 남자는 손에 그물을 쥐고 있었는데 그 안에 비둘기가 들어있었어요. 그것을 본 개미는 생각했어요. 이럴 수가! 새 사냥꾼이야! 비둘기는 그물 안에서 날개를 퍼덕이고 있었어요. 비둘기가 도망을 치려고 버둥거릴수록 사냥꾼은 그물을 더 단단히 거머쥐며 능글맞게 웃었죠. 개미는 생각했어요. 얼른 저기까지 가야 해. 서두르자. 그러고는 빠르게 걸음을 옮겼죠. 개미는 사냥꾼이 있는 곳에 도착해서 신발을 타고 사냥꾼의 다리까지 기어 올라갔어요. 그러고는 있는 힘을 다해서 사냥꾼의 다리를 세게 깨물었답니다. 사냥꾼은 깜짝 놀라 악 소리를 질렀어요. 개미는 사냥꾼의 비명을 듣고는 다시 빠르게 내려왔죠. 사냥꾼이 떨어뜨린 그물에는 비둘기가 보이지 않았어요. 개미는 오래된 참나무까지 쪼르르 달려갔어요. 그리고 울퉁불퉁한 껍질을 타고 올라가 길게 뻗은 가지 끝에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죠. 그러자 저 멀리 자유롭게 날고 있는 비둘기가 보였어요. 개미는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내가 비둘기를 구했어. 비둘기가 나를 구해준 것처럼 말이야. 곰과 두 탐험가. 두 탐험가가 길을 걷고 있었어요. 두 사람은 세상의 반을 함께 걸으며 여행했어요. 나무가 뒤엉켜 앞이 보이지 않는 밀림도, 메마른 사막도, 얼음 덮인 산봉우리도 넘었죠. 두 친구는 서로를 아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바람도 잠잠한 어느 고요한 날이었어요. 두 사람은 숲속에 난 길을 따라 걷고 있었어요. 발에 밟히는 장가지 소리 말고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죠. 그런데 조용하던 숲에 갑자기 쿵쿵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묵직한 발 4개가 땅을 밟는 소리였죠.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어요. 한 친구가 고개를 돌리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곰이다! 곰! 그 친구는 남아있는 친구는 돌아보지도 않고 가장 가까운 나무로 뛰어갔어요. 그러고는 허둥지둥 나무를 타고 기어 올라갔죠. 친구는 나뭇가지를 붙잡고 높은 곳까지 올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어요. 남은 친구는 제자리에서 꼼짝도 할 수가 없었어요. 어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죠. 그때 갑자기 어떤 생각이 떠올랐어요. 곰은 죽은 동물을 먹지 않는다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는 얼른 바닥에 엎드려 꼼짝도 하지 않고 가만히 누웠지요. 그러고는 어디선가 들었던 그 말이 꼭 사실이기를 기도했답니다. 잠시 후 땅에 엎드린 친구는 목덜미에서 곰의 뜨거운 숨결을 느꼈어요. 곰은 킁킁 소리를 내며 남자의 냄새를 맡았어요.
커다란 몸집에서는 강한 숨소리를 내뿜었죠. 남자는 죽은 척하며 소리만 듣고 있었어요. 곰은 남자의 얼굴에 주둥이를 들이밀고 이리저리 살폈어요. 남자는 숨을 꾹 참았어요. 곰의 입 주변에 난 축축한 털이 남자의 귀를 쓸고 지나갔죠. 곰은 계속 씩씩 푸푸 숨소리를 냈어요. 곰의 숨소리가 너무 커서 다른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았죠. 남자는 생각했어요. 꼭 파도 소리 같네. 잠시 후 곰은 가버렸어요. 남자는 곰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조금 더 엎드려 있었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자리에서 일어섰죠. 남자는 살았다는 생각에 눈물이 핑 돌았답니다. 이윽고 나무에 올라갔던 친구도 다시 기어 내려왔어요. 머리카락 여기저기에 나뭇잎이 붙어 있었고 장가지들이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었죠. 그 친구가 물었어요. 곰이 뭐라고 했어? 남자는 되물었어요.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러자 친구가 다시 말했죠. 곰이 네 귀에 대고 속삭이는 걸 다 봤어. 분명히 너한테 무슨 말을 한 거야. 남자는 조용히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응, 위험에 빠졌을 때 혼자 살겠다고 도망치는 사람과는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해니의 동화나라, 오늘은 이솝우화 이야기 7가지를 들려주었어요. 어땠나요, 친구들? 이야기 하나하나가 우리 친구들에게 교훈을 남겨주었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알찬 하루였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잘 자요. 좋은 꿈 꾸어요. 안녕.